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오후였다. 나은은 오븐 문을 열자마자 달콤한 팥빵 냄새가 온 방을 가득 채우는 걸 느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밀가루로 하얗게 물들어 있었고 그 손끝에서 떨림이 멎지 않았다. 매일 아침 그녀는 이 작은 베이커리에서 요양원 어르신들을 위한 빵을 굽는다. 할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아니 어쩌면 그녀 자신을 위한 의식이었다. 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지 5년째, 하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나은의 꿈속에 맴돌았다. 나은 씨, 오늘도 팥빵이야. 어르신들께서 기다리시겠네. 베이커리 주인 아줌마가 웃으며 말했다. 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빵 바구니를 챙겼다. 요양원까지는 도보 10분, 비가 그치지 않아 우산을 펴고 나섰다. 거리는 익숙한 풍경으로 가득했다. 한강변의 오래된 아파트들, 가을 단풍이 물든 길목,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서울의 이 구석진 동네는 나은에게 안식처였다. 그녀는 28살,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주말마다 이 일을 한다. 베이킹은 그녀의 열정, 아니 유일한 위로였다. 요양원 문을 열자 익숙한 소음이 그녀를 맞이했다. 어르신들의 웃음소리, 간호사들의 발걸음, 그리고 희미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멜로디. 나은은 복도를 지나 회당으로 향했다. 나은 씨 왔어요. 오늘은 뭐 가져왔어? 80대 할머니가 먼저 소리쳤다. 나은은 웃으며 바구니를 내려놓았다. 팥빵이요, 할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어르신들은 모여들었고 곧 방 안은 빵 부스러기와 추억 이야기로 가득 찼다. 그때 문득 낯선 그림자가 문간에 서 있었다. 30대 중반쯤 된 남자, 검은 코트에 젖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나은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실례지만. 나은 씨 맞나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다. 나은은 고개를 들었다. 어르신들 사이에서 낯선 얼굴. 네, 누구시죠? 남자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저는 할아버지를 알았습니다. 그 말은 번개처럼 나은의 가슴을 꿰뚫었다. 할아버지. 세상을 떠난 지 5년, 가족조차 익힌 그 이름이 왜 여기서? 나은의 손이 떨렸다. 빵 바구니가 기울어지며 팥빵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무슨 소리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남자는 주위를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아버지께서 여기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나은 씨에 대해. 베이킹을 좋아하는 손녀딸 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아버지는 요양원에 오기 전까지 베이킹을 가르쳐 주셨다. 작은 부엌에서 파당금을 반죽하며 속삭이던 그 목소리. 나은아, 빵은 사람 마음을 데워. 잊지 마. 하지만 왜 이 남자가? 그는 누굴까? 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남자를 따라 복도로 나왔다. 비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다. 누구세요? 어떻게 할아버지를? 남자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할아버지와 젊은 남자의 사진. 저는 할아버지의 옛 제자입니다. 이름은 민준. 그 순간 나은의 세계가 흔들렸다. 할아버지의 비밀이, 그녀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듯 했다. 복도 끝에서 지은이 나타났다. 요양원 간호사, 26살의 밝은 미소 소유자. 그녀는 나은의 단골 친구였다. 나은 언니. 무슨 일 있어? 지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나은은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은 여전히 요동쳤다. 민주는 인사를 하고 사라졌지만 그의 말은 나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밤 나은은 집으로 돌아와 베이킹 노트를 펼쳤다. 할아버지의 필체가 적힌 페이지들. 민준이, 그 아이를 믿어라. 왜 이제야? 서울의 밤은 차갑게 흘렀다. 다음 날 아침, 나은은 다시 베이커리에 섰다. 오븐의 열기가 그녀의 뺨을 달궜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의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다. 민준의 사진, 할아버지의 미소. 그녀는 팥빵 반죽을 치대며 생각에 잠겼다.
할아버지는 왜 그 남자를 언급하지 않았을까? 가족 모임에서조차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과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분이었어. 하지만 나은은 알았다. 할아버지의 눈빛에 숨겨진 이야기들, 서울의 전후 혼란 속에서 피어난 비밀들. 베이커리를 나서며 나은은 요양원으로 향했다. 오늘은 호두과자였다. 어르신들의 좋아하는 메뉴. 문을 열자 지은이 먼저 달려왔다. 언니, 어제 그 사람 누구야?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지은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나은은 웃으려 애썼다. 그냥 할아버지 아는 분이래? 옛날 이야기 좀 해주시고 가셨어.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나은의 팔을 잡았다. 언니, 언제든 이야기해. 나 여기 있으니까. 그 손길은 따뜻했다. 지은은 나은의 유일한 친구, 아니 그 이상의 존재였다. 요양원에서 만난 지 2년, 지은의 웃음은 나은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어르신들 앞에서 빵을 나눠주며 나은은 민준의 말을 곱씹었다. 할아버지께서 나은 씨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베이킹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고. 그 말은 달콤했지만 왜 이제야? 오후 늦게 민준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이거 할아버지께서 남기신 거예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베이킹 도구와 편지 한 묶음. 나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나은아, 민준이는 내 삼촌의 아들이다. 가족의 비밀을 풀어줄 거야, 삼촌. 나은의 가족은 아버지와 어머니, 동생뿐이었다. 무슨? 민준은 조용히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 서울의 작은 제과점을 하셨어요. 전쟁 후 가난 속에서 빵으로 사람들을 먹였죠. 그때 제 아버지, 즉 당신 삼촌이 도와주셨어요. 하지만 가족 다툼으로 헤어졌어요. 삼촌은 미국으로 이민 가셨고 저는 여기 남았죠. 나은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가족의 숨겨진 가지. 왜 할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을까? 민준의 눈에는 슬픔이 스쳤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통해 당신에게 전하고 싶으셨어요. 용서와 화해를. 지은이 물 한 잔을 가져오며 끼어들었다. 민준 씨, 나은 언니가 놀랐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세 사람은 회당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갔다. 민준은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을 그려주었다. 한강 다리 아래 제과점, 밤새 반죽을 치대던 할아버지, 그리고 삼촌과의 우정. 나은은 눈물을 훔쳤다. 왜 이제야? 저는 할아버지를 잃었어요.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저도요. 하지만 이 빵처럼 추억은 영원하죠. 그날 저녁, 나은과 지은은 요양원 근처 카페에 앉았다. 서울의 불빛이 창밖으로 흘렀다. 언니, 가족 이야기 힘들지. 지은의 손이 나은의 손등을 덮었다. 나은은 그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은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지은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눴다. 지은의 어린 시절, 엄마와의 갈등, 요양원에서의 꿈, 나는 사람들을 돌보고 싶어. 언니처럼 따뜻하게. 나은의 가슴이 벅찼다. 이 감정, 단순한 우정인가? 서울의 밤 공기가 그들의 속삭임을 감쌌다. 며칠 후, 나은의 삶은 민준의 등장으로 변했다. 그는 자주 요양원을 찾았고 나은에게 가족의 과거를 더 알려주었다. 삼촌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할아버지와의 다툼으로 연락을 끊었다. 돈 문제였어요. 제과점 재산 분배로. 민준의 말은 나은을 아프게 했다. 할아버지는 그런 싸움 속에서도 빵을 굽셨다. 빵은 돈이 아니야? 마음이야. 나은은 그 말을 되새기며 더 열심히 베이킹했다. 이제 빵은 가족의 달이었다. 지은과의 만남도 잦아졌다. 주말마다 요양원 뒤편 공원에서 산책. 가을 단풍이 지는 길,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언니, 민준 씨랑은 어때? 가족처럼 느껴져.
지은의 질문에 나은은 미소 지었다. 응, 하지만 아직 어색해. 너처럼 자연스럽진 않아. 지은은 웃으며 나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나는 언니의 가족이 되고 싶어. 그 말은 가볍게 흘렀지만 나은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다. 지은의 눈빛, 부드러운 손길. 나은은 자신의 감정을 직시했다. 이건 사랑, 여성으로서의 사랑.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기대 속에서 금기된 감정. 한 번은 민준이 나은을 집으로 초대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할아버지의 옛 물건들이 가득했다. 여기서 할아버지와 저희가 빵을 만들었어요. 민준이 보여준 사진 앨범 속 젊은 할아버지와 삼촌의 모습. 나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고마워요. 민준 씨, 이게 제 가족이었네요. 민준은 진지하게 말했다. 하지만 나은 씨, 삼촌께 연락할까요? 미국에서 돌아오실지도 몰라요. 나은은 망설였다. 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웠다.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싫어하세요. 전통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날 밤 나은은 지은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았다. 불꽃놀이가 멀리 터지는 밤, 나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나 너한테 끌려. 친구 이상으로 지은의 눈이 커졌다. 언니. 나도. 오래전부터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입술이 스치듯 닿았지만 그건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었다. 서울의 바람이 그들의 속삭임을 안아주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을까? 세상이 지은이 속삭였다. 나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빵처럼 따뜻하게 버틸게. 하지만 갈등의 씨앗은 싹 텄다. 민준이 삼촌에게 편지를 보냈다. 곧 나은의 아버지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딸아, 그 남자 누구야? 요양원에서 뭐 하는 거지? 아버지의 전화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은은 당황했다. 아빠, 민준 씨는 삼촌의 아들이에요. 할아버지 아는 분. 아버지는 침묵 후 말했다. 그런 옛날 일 그만해. 가족은 우리야. 나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은과의 비밀을 숨기며 가족의 벽이 다가왔다. 겨울이 다가오며 서울은 눈으로 뒤덮였다. 나은의 베이킹은 더 바빠졌다. 이제 지은과 함께 요양원에 간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고 어르신들은 그들의 미소를 보며 젊은이들 사랑이 좋네라고 수근거렸다. 지은의 존재는 나은에게 빛이었다. 언니, 우리 크리스마스에 뭐 할까? 빵 파티 어때? 지은의 제안에 나은은 웃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이 스멀거렸다. 아버지의 말, 가족의 기대. 민주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는 나은에게 삼촌의 소식을 전했다. 삼촌께서 한국 오신대요. 설날에 나은은 기뻤지만 두려웠다. 가족 모임에서 모든 게 드러날까? 지은과의 사랑, 할아버지의 비밀. 민주는 눈치채지 못한 채 말했다. 나은 씨, 당신 가족이 돼서 기뻐요. 그의 말은 순수했지만 나은에게 부담이 됐다. 민준 씨, 감사하지만 아직 준비가. 설날이 왔다. 나은의 집은 전통 한식 냄새로 가득했다. 떡국, 잡채, 그리고 나은의 팥빵. 아버지, 어머니, 동생이 모였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과 삼촌이었다. 삼촌은 60대, 미국식 양복 차림. 나은아, 오랜만이구나. 포옹 속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대화는 곧 과거로 흘렀다. 아버님과 다퉜던 일, 미안하다. 삼촌의 사과에 아버지가 한숨 쉬었다. 지났어. 이제 가족이잖아. 저녁 식사 중 지은에게서 문자가 왔다. 언니, 요양원에서 기다릴게. 사랑해. 나은의 뺨이 붉어졌다. 아버지가 물었다. 누구야? 남자친구. 나은은 당황해. 나니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삼촌의 눈이 날카로웠다. 나은아,
요양원 간호사 지은 씨 말인가? 민준이가 이야기했어. 당신들. 가까워 보인다고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시선이 무거웠다. 딸아, 그런 소문은 안 좋아. 한국에서 여자 둘이. 나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아빠, 그건. 밤늦게 나은은 집을 나와 지은을 찾았다. 눈 쌓인 거리,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다. 언니, 나 때문에. 지은의 눈물. 나은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때문이야. 하지만 포기 못해. 그날 그들은 첫 키스를 나눴다. 눈송이 속에서 순수하고 따뜻하게.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나은은 아버지의 분노를 마주했다. 그만둬. 가족 망신이야. 아버지의 말은 칼날 같았다. 나은은 방으로 들어가 울었다. 사랑과 가족 사이 갈등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봄이 오며 서울의 체리꽃이 피었다. 나은과 지은의 사랑은 깊어졌지만 가족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아버지는 나은에게 그 여자랑 끊어라고 압박했다. 삼촌은 중재하려 했지만 현대 사회잖아 라는 말만 했다. 민주는 상황을 모른 채 가족 모임도 하자고 제안했다. 나은은 지쳤다. 베이킹조차 손이 무거웠다. 요양원에서 어르신 한 분이 쓰러졌다. 90대 할아버지, 나은의 팥빵을 제일 좋아하던 분, 병실에서 지은이 간호하며 언니, 힘들어라고 속삭였다. 나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빵 드릴게요. 그 순간 민준이 들어왔다. 나은 씨, 삼촌이 당신 사랑 이야기 들었어요. 왜 숨기셨어요? 민준의 말은 배신처럼 느껴졌다. 누가?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삼촌께서 물어보시길래. 미안해요. 그날 밤 나은은 민준을 찾아갔다. 왜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런데 왜?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저는 당신을 지키려 했어요. 삼촌이 도와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삼촌의 연락은 차가웠다. 나은아, 그건 잘못이야. 미국에서도 그래. 배신의 맛은 파당금처럼 쓰디썼다. 나은은 지은에게 달려갔다. 지은아, 모두 무너져. 가족이 날 버려. 지은은 안아주며 우리 둘이 가족이야. 어르신들처럼 서로 의지해. 고조는 가족 모임에서 터졌다. 삼촌이 주최한 저녁, 아버지와 삼촌이 나은을 압박했다. 결혼해. 남자 만나. 이 지은을 초대한 건 실수였다. 문이 열리자 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뭐야? 지은은 떨며 저희는 진심이에요. 라고 말했다. 방 안은 고함으로 가득 찼다. 망신이야. 한국 문화에서 안 돼. 아버지의 말에 나은이 소리쳤다. 아빠, 할아버지도 비밀이 있었잖아요. 사랑은 자유예요. 삼촌이 끼어들었다. 민준이가 말한 대로 너희는 민준의 배신이 드러났다. 나은은 눈물을 쏟으며 집을 나왔다. 지은이 쫓아나와 언니, 도망치지 마, 라고 외쳤다. 비가 내리는 밤, 두 사람은 한강 다리 아래 서 있었다. 할아버지의 옛 제과점 자리에. 여기서 할아버지가 빵 굽으셨어. 나은의 말에 지은이 안아주었다. 우리도 굽자. 새로운 추억을. 하지만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너는 더 이상 내 딸 아니야. 그 말은 나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여름 더위가 서울을 덮쳤을 때 나은은 요양원을 떠나 작은 베이커리를 열었다. 지은과 함께. 우리 빵집. 할아버지의 맛 어때? 지은의 미소에 나은은 힘을 얻었다. 가족과의 단절은 아팠지만 사랑은 그 빈자리를 채웠다. 민주는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요. 사랑을 이해 못했어요. 이제 배웠어요. 삼촌도 연락했다. 돌아와. 생각 바꿨어. 하지만 나은은 선택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제 길은 여기예요. 어르신들은 새 빵집 단골이 됐다. 나은아, 지은이랑 잘 지내? 사랑은 빵처럼 부드러워야 해. 할머니의 말에 두 사람은 웃었다.
아버지는 한 달 후 조용히 찾아왔다. 딸아, 미안했다. 할아버지처럼 내 마음을 존중할게. 눈물 속 포옹. 가족은 서서히 화해했다. 한국의 전통 속에서도 사랑은 피어났다. 나은과 지은의 결혼식은 가을 요양원 정원에서 어르신들, 민준, 삼촌, 가족이 모였다. 팥빵 냄새 속에서 서약. 영원히 함께. 서울의 하늘은 맑았다. 사랑은 배신을 넘어 인간성을 되찾게 했다. 할아버지의 미소가 바람에 실려왔다.